참고 참아서 내가 온전히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좀 웃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피프티뿐인 중소기획사 전홍준 대표가 글로벌 기업이 주범인 거대 템퍼링 법제 집단과 외롭고 힘들고 기나긴 싸움을 하는 이유입니다. 전홍준 대표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려 참전해 충무무 공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은 군인 출신 국가유공자입니다. 인간 전홍준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돌연 연예기획사 매니저부터 시작해 여러 번 실패 속에서도 30년 이상 오직 한 길을 걷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홍준 대표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준비하던 중 안진용의 기자수첩에 인터뷰가 나와 함께 다루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끝까지 시청하면 진짜 인간 전홍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팝 대표 걸그룹 피프티 그리고 에스파, 키나가 에스파 윈터와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인간 전홍준은 누구인지 모든 것,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전홍준을 응원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용의 기자수첩에서 전홍준 대표 이야기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민사소송 총 34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1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2023년 9월 안성일 등에게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 2023년 12월부터 안성일, 백진실, 쓰리정과 부모 등 12명에게 1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워너뮤직 코리아 진승영 전 대표 및 윤영근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리하면 130억 원 소송에는 인지대 4,150억 원, 10억 원 소송에는 365만 원, 200억 원 소송에는 인지대 6천만 원 등 총 인지대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획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업계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템퍼링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말릴지도 몰라요. 홍준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현재 워너뮤직 코리아는 200억 원 소송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홍준 대표는 거짓 편파 왜곡 방송을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사과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큰 회사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나이가 60인데 어저께도 실수하고 오늘 일어나면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사는 건데 물론 어떤 내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나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송 1, 2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선수들인데 프로들인데 왜 그랬을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왜 힘들고 외롭고 긴 싸움을 하는 것인지도 말했습니다. K-팝 음악 산업이 너무 커졌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들이 욕심의 칼끝을 겨눌 거라고요. 그게 인간의 또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욕심, 이기주의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인간사가. 그래도 이런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심에서 기사 나온 거 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요. 그 복수와 용서라는 말이 누구한테는 복수고 누구한테는 용서고 이런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화합을 이루고 용서를 해주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템퍼링이나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던 놈들이 느끼는 우리가 작전을 실패했네. 예를 들면 욕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끝이 성공을 못 시키는 게 우리가 그나마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욕망의 끝을 성공 못하게 하는 거 나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나라고 왜 막 욱하는 게 없겠어?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참고 참는 거야. 참고 참아서 내가 온전히 그 마지막 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좀 웃고 싶은 것이지. 작년에 템퍼링 사건이 터졌을 때 한강 다리에 올라가 목숨마저 고민했던 전홍준 대표.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홍준 대표의 진심을 보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국민들은 정의구현을 외치며 SBS 시청자 게시판에서 싸우는 등 지금까지 피프티피프티를 국민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분투 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전홍준은 누구인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1964년생으로 올해 60세인데 50대 초반 동안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박명수는 9월 30일 MBC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전홍준 대표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박명수가 1970년생이니까 전홍준 대표가 6살이나 많은데 동안이라서 착각한 모양입니다. 박명수는 그간 전홍준 대표도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좀 달려줘야 한다며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을 완벽하게 뽑은 것 같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앞으로 성공해서 코첼라에서도 기대해보겠다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은 전영준, 둘째 형은 전영준입니다. 첫째 형 전영준은 1956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중문과 문학박사이고 중국문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네티즌은 서울대 교수님이었던 남편 선배님이 피프티 회사 사장님 형님이란다라며 차에서 피프티 노래 나오니 성선배 동생 회사 가수 아냐 한다. 성선배? 전씨로 알고 있는데 해서 찾아보니 필명이 성민엽이고 본명은 전영준이시네. 서울대 중문가 맞네 맞아. 글을 아주 잘 쓰신다고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말 형님이 그렇게 인망 있고 좋은 분이래요 라며 동생도 그러할 것 같다며 만남에서 형님이 동생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이겼다며 정말 좋아하셨대요. 라고 전했습니다. 큰형 전영준 교수는 아크유정전 등을 번역한 유명한 분입니다. 전홍준은 어렸을 때 큰형과 같은 방을 썼는데 큰형은 한쪽 벽을 LP판으로 가득 채워놓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하며 전홍준은 이런 큰형의 영향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홍준은 결혼해 부부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홍준 대표는 당국대학교 화학과 이공계 출신입니다. 아버지 전병호 씨는 2021년 10월 별세했는데 부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추모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전병호 씨는 육군 상사로 전역했으며 충무무공훈장 1개, 화랑무공훈장 2개 등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난 9월 92세 생일을 맞아 아들 삼형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어머니는 9천만 원 일화가 유명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성공을 위해 자신의 고급 자동차, 고급 롤렉스 시계도 팔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자 전홍준 대표는 어머니가 모아둔 9천만 원을 인출하러 은행에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한 번에 9천만 원을 인출하는 어머니를 향해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계속 질문했다고 합니다. 또 은행 직원은 전홍준 대표에게 막내 아들이 맞냐? 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홍준 대표의 구체적 경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홍준은 대학을 졸업한 1991년 쌍용정유에 입사합니다. 그러다 전남 여수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지방 근무가 부담스러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홍준은 1993년 당시 29세 나이에 가수 유열의 매니저로 매니지먼트 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홍준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45년 지기 절친인 작곡가 하광훈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두 사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전홍준은 하광훈과 함께 조관우의 리메이크 앨범 메모리의 제작과 매니지먼트에 참여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로 인해 발매한 앨범 2장이 연이어 실패하며 지옥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지방 가재도구를 내다 팔고 월세를 전전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MBC 라디오 모 국장이 전홍준을 월드뮤직에 소개시켜줘 홍보이사로 입사했습니다. 전홍준은 월드뮤직에서 혼성그룹샵, 윤미래, 부가킹즈 등의 인기 가수들을 직접 매니지먼트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신효범, 조영남, 박미경 등 전국의 행사 관련 일을 도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홍준은 한국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심수봉이 데뷔 25주년 기념 음반을 내던 2005년 당시 심수봉의 매니저로 활약하며 심수봉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전홍준은 하광훈이 제작한 실력파 가수 조관우의 2집 앨범의 제작과 매니지먼트에 참여하였는데 꽃밭에서와 님은 먼 곳에 등의 리메이크곡이 실린 이 앨범은 45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홍준은 당시 19살의 어린 윤미래를 처음 봤는데 래퍼였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유니크함을 발견하고 발라드곡 명곡 시간이 흐른 뒤에가 수록된 윤미래 1집을 기획 제작합니다. 다만 이후 2002년 월드뮤직은 샵 해체 사건의 여파로 SM에게 받은 선급금 부채를 갚는 대신 고해 부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월드뮤직 소속이었던 가수들은 저작인 접권이 SM으로 넘어가 앨범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수 유열을 인기 스타 반열에 올리고 그룹샵의 스위티 곡을 한 주간 무려 133회 방송에 나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홍준은 2002년 샵 해체 사건 당시 소속사의 홍보이사로 기자회견에서 이지의 편을 들어 양심을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전홍준은 소속사 조사 결과 서지영의 폭언과 구타 사실이 있었음을 공개하며 사실을 폭로한 구강태 매니저와 함께 이지의 무고를 밝혀냈습니다. 전홍준은 월드뮤직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홍준은 월드뮤직을 퇴사 후 직접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전홍준은 2003년 오스카 ENT를 설립하게 되어 바비킴을 필두로 더블K, 기랑미, 박강성, 임정희, 데이슨 용현 2인조 듀오 조이어 클락 3인조 걸그룹 더 러쉬를 제작합니다. 오스카는 전홍준 대표의 영어 이름인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감명 깊게 봐서 정의로운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더 러쉬 멤버 출신 김민희는 작년 7월 쓰리정 분쟁 당시 힘드셔도 우리 얘기만 하시는 사장님. 다들 사장님 걱정에 우리 오스카 식구들 오랜만에 연락함. 사라는 나한테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 한다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김민희는 그들의 활동이 망해서 나가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래 너의 힘든 마음도 들어보자 했을 텐데. 잘 돼가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뒤통수 칠 준비를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쓰리정 행태에 분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홍준은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당시 11년째 무명이었던 바비킴의 고래의 꿈 노래를 만들고 초대박을 냈습니다. 2001년 윤미래의 공연에서 바비킴을 처음 만난 전홍준 대표는 래퍼인 바비킴에게 발라드 앨범을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전홍준이 바비킴에게 고래의 꿈을 제안했을 때 아, 유 크레이지? 아임 래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홍준은 밀어붙이며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바비킴은 이 노래가 실패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당시 자금이 부족해 14개월에 걸쳐 제작한 데뷔 앨범의 성공으로 한국의 대중들은 바비킴이라는 독특한 목소리를 지닌 가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비킴과 전홍준 대표는 현재 20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2016년 가수 양수경의 컴백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스카 ENT의 산하 레이블인 KO 사운드를 설립하여 아이돌 그룹 핫샷을 제작했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핫샷의 멤버 하성운이 프로듀스 101에서 이름을 알려서 워너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핫샷 계약이 종료되며 하성운도 떠났습니다. 이어 오스카 ENT를 폐업한 후 KO 사운드, 아더 앤 에이블, 스타크루 ENT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스타크루 ENT의 산하 레이블 어트랙트를 설립하여 지금의 피프티피프티를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로 빌보드 핫100 17위까지 오르고 25주 연속 차트인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용역대행업체 더기버스 안성일과 쓰리정 부모 그리고 음반유통사 워너뮤직 코리아의 템퍼링 범죄에 의해 전홍준 대표는 한강 동호대교에 올라가 죽음까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하광훈은 2023년 7월 11일 SNS를 통해 휴식 같은 친구,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땐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라며 나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이 노래 가사의 실제 인물은 요즘 가장 핫한 피프티의 제작자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휴식 같은 친구는 지난 1990년 김민우 1집에 실린 곡으로 하광훈이 작곡했습니다. 작곡가 하광훈이 작곡한 노래에는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조관우의 늪 등이 있습니다. 하광훈은 그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지금까지 바둑을 두고 있으니 어림잡아도 45년은 넘은 듯 싶다라며 전홍준 대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걸 제가 엔터 동네로 꼬셔서 친구 따라 강남으로 들어온 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십 장의 앨범을 제작했고 저는 그때마다 프로듀서로도 참여했고 때로는 잔소리꾼으로 그간의 세월을 함께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년 전 아이돌 그룹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강력히 말렸고 그는 굽히지 않고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며 결국 피프티를 완성했고 2023년 2월 두 번째 싱글 큐피드를 만들었다. 어느 날은 차를, 어느 날은 시계를 팔아가며 올인을 한글을 보며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광우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기적의 끝에이라고 말을 줄이면서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본 저로서는 지금의 사태를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광우는 그 어렵다는 빌보드의 찬란한 기록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는 걸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며 서로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명하게 헤어져야 한다. 변호사 뒤에 숨어서 회피할수록 상처는 커질 뿐이다. 오해를 풀고 미래를 얘기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만난 전홍준 대표는 많이 안정되어 있었다라며 그간의 일을 명료하게 설명하고는 이제 마음을 비웠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광우는 전홍준 대표는 며칠 전 동호대교 위에서 혼자 많이 울고 그 눈물에 모두 씻어냈다고 이제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호쾌하게 웃었다. 거나하게 취해 대리 운전을 불러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이제는 내가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혼잣말을 해본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는 작년 하반기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를 살린 것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3의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덕이버스 안성일, 워너뮤직 코리아 윤영근 전무 등 템퍼링 관련 녹취록이 자동으로 녹음돼 있었기에 온갖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갤럭시 S23으로 바꿀 정도로 갤럭시 스마트폰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프티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5멤버 모두는 자발적으로 삼성 갤럭시지 플립6를 사용합니다. 마침내 2024년 9월 20일 전홍준 대표는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5멤버의 뉴 피프티를 출범시켰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프로듀서로도 활동하며 아티스트의 음악적 방향성과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피프티의 새 앨범 러브튜는 전홍준 대표의 기획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라는 평가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한강뷰 아파트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은 물론 심리상담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프라이빗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회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 전적으로 외부에 맡긴다. 고 말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최근 한국에 출장 온 김세왕 어트랙트 USA CEO와 함께 미국 프로모션 및 콘서트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 방안에 대해 제 나름의 목표가 있다. 물론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한번 골맛을 받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일구기 위해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더 촘촘하게 세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에 대해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홍준 대표의 사촌 누나는 지난 9월 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 전홍준 대표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홍준이는 내 사촌 동생인데 언제나 우리 집안의 다정다감의 대표였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었고 세대를 아우르는 품성이었는데 나는 요즘 피프티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 홍준이 장하다. 홍준이 인터뷰 자랑스럽다. 사촌 누나가 화팅한다라고 댓글을 달아 전홍준 대표의 인성과 가족 간 우애를 입증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인품에 대한 칭찬은 과거 더 러쉬 멤버들에 이어 피프티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멤버들은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S타일 11월호에서 아빠 같은 분이라며 처음 음악방송 무대에 선 날 대표님이 장문의 문자를 주셔서 감동이 확 몰려왔다라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표님께서 멤버들을 모아놓고 인성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주신다. 초심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 즉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전홍준 대표만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작년 안성일 쓰리정 워너뮤직 템퍼링 사건 당시부터 전홍준 대표를 응원하고 정의 구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러한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프티는 미국 콘서트에서 성공하고 국민 아이돌은 물론 글로벌 걸그룹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전홍준 대표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성일 쓰리정 그리고 글로벌 기업 워너뮤직이 연루된 거대 템퍼링 범죄와 싸우며 정의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SNS 트위터 현재 X에는 템퍼링 범죄 악당 세력들이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를 죽이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테러 폭력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를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국민 우리가 X에서도 54단 전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오직 참고 참아서 내가 온전히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좀 웃고 싶은 것 목표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걸그룹 중 브랜드 평판 2위 에스파와 5위 피프티, 에스파 윈터와 피프티 키나가 SOS 챌린지를 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전홍준 대표와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